안녕하십니까. WWE 전문 유튜버 뚱이와 살펴보는 오늘 6월 10일자 WWE 뉴스카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랜디 오턴과 토마소 치암파의 현재 SNS 설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하루 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랜디 오턴과 토마소 치암파가 서로를 저격하는, 좀 서로를 깎아내리는 이런 발언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랜디 오턴의 아내까지 참전을 하면서 지금 팬들의 관심이 상당한 상태인데, 지금 이게 심상치가 않아 보이는 그 이유가 뭔고 하니, 지금 마침 토마소 치암파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인유하우스 페이퍼뷰에서 이제 패배를 했었죠. 그 당시 패배를 했었고 이제 메인 로스터에 올라와서 랜디 오턴과 대립을 하려고 지금 각본에 뭔가 배경을 깔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지금 이런 추측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심상치 않은 주목이 쏠리게 됐습니다. 자, 이번 주 있었던 레슬링 옵저버 라이브에서 브라이언 알바레스가 추가 소식을 전했는데, 지금 현재 토마소 치암파와 랜디 오턴의 SNS 대립각은 회사 측과 전혀 무관한 그런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본인들은 지금 이 상황의 영문을 모른다고 합니다. 랜디 오턴이 왜 그랬는지, 토마소 치암파가 왜 그랬는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태라고 하고, 그 누구도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 이 예정에 없던 일 때문에 지금 빈스 맥맨의 심기가 좀 불편한 상태다, 또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왔다고 하는데, 사실 WWE 안에는 이렇게 허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SNS에서 공격하는 이런 상황을 조금 반기지 않아서, 예전에도 세스 롤린스가 한번 혼났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좀 뭔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지금은 알 수는 없겠지만, 뭐 서로 싫어서 그랬든 혹은 고의적으로 둘이 짰든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팬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일단 성공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추가 소식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샬럿 플레어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최근에 배럴 투게더라고 이제 유명 팟캐스트에 출연을 했습니다. 최근에 샬럿 플레어에 대한 좀 논란이 좀 많습니다. 사실 평소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샬럿 플레어가 너무 푸시를 받는다, 이렇게 좀 현지 팬들도 지긋지긋하다라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러어 TV쇼를 보면서 더욱 그런 주장들이 많아졌는데, 사실 이번 주 러어 TV쇼가 있기 전에 했던 그 인터뷰인데, 샬럿 플레어는 지금 자기를 향한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 입장을 드러냈는데, 샬럿 플레어는 사실 예전에도 이런 식의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확실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를 열심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 지금 자신에 대한 그런 이름값, 특히 아버지의 성에서 오는 그 여러 가지 막 특혜 의혹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그런 것과 무관하다, 나는 항상 꾸준히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아버지의 성 때문에 내가 더 스트레스 받고 아버지의 그런 성에 걸맞는 활약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왜 그거는 안 보고 왜 자꾸 안 좋게만 얘기하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오해를 받고 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편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샬럿 플레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도 사실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샬럿 플레어가 최근에 또 뭐 6번 스맥다운 위미스 챔피언십을 포함해서 최근 6번 동안 챔피언을 하면서, 내가 잘 되려고 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가 챔피언이 된 거다, 나는 결코 나만 잘 되려고 한 적은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샬럿 플레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인터뷰 내용도 딱히 뭐 공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 요 샬럿 플레어의 이 진심만큼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은 존시나의 소식인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존시나의 기부 소식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미국 사회에서 이제 흑인 그런 편견에 관련된 그런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고,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이런 캠페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금액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최근 우리 K-팝 스타인 방탄소년단 그리고 그들의 팬들이 이제 100만 달러씩 모아서 200만 달러를 기부한 게 상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존시나가 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존시나가 개인적으로 그냥 자기 개인으로 그냥 돈을 낸 게 아니라 방탄소년단 그리고 방탄소년단 팬 아미와 똑같이 금액을 맞춰서 100만 달러를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탄소년단 따로, 팬들 따로, 존시나 따로 이렇게 100만 달러씩 세 집단이 모여서 총 300만 달러가 이제 모인 셈이 됐는데, 존시나가 이렇게 자기가 그냥 개인으로 그냥 한 게 아니라 방탄소년단에 대한 팬심도 같이 드러내면서 이렇게 거액의 기부를 12억 원을 본인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존시나의 SNS 댓글에 상당히 존시나를 찬양하며 감사하다는 댓글로 도배가 됐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은 에지의 사실 어제 러 TV쇼 끝난 다음에 있었던 러 토크에서 나온 인터뷰 내용인데, 요거는 제가 뭐 별도의 설명을 드리지 않고 천천히 넘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에지의 진심을 한번 차근차근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리들의 최근 인터뷰 내용인데, 커트 앵글에 대한 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본인의 이제 스맥다운 브랜드 콜업과 또 관련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커트 앵글이 맨리들의 매니저 역할을 이제 회사로부터 제안받았다가 본인이 사업을 최근에 하기 시작하면서 좀 바빠진 관계로 맨리들의 매니저 자리를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맨리들이 최근에 토크스포츠와 인터뷰를 통해서 커트 앵글과 관련해서 매니저 자리를 좀 커트 앵글이 거절하는 바람에 좀 아쉽지 않냐, 이런 주제로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 커트 앵글이 만약에 자신의 매니저였다면은 훨씬 좋았을 거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커트 앵글을 작년 레슬매니아 때 은퇴시켰던, 그 당시 이제 각본상 대결 상대였던 킹 코빈이 현재 스맥다운 브랜드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스맥다운에 커트 앵글과 같이 갔으면은 킹 코빈과 대립을 펼치기가 훨씬 더 수월했을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이건 진짜 100% 맞는 말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커트 앵글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 맨리들이 혼자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트 앵글이 없지만 킹 코빈과 나의 대립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킹 코빈과 본인의 대립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사실 맨리들이 정확하게 거론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지난 로얄 럼블 보셨다시피 맨리들이 킹 코빈에게 탈락을 당했었기 때문에 혹시 맨리들이 스맥다운에서 본격적으로 데뷔를 한다면 혹시 킹 코빈과 마주치지 않을까라는 지금 팬들의 기대감을 주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다음에 맨리들이 데뷔하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언더테이커의 인터뷰 내용인데, 레슬매니아 30에서 있었던 본인의 연승 마감 각본, 여기에 대해서 원래 있었던 그런 뒷이야기를 좀 전했다고 하는데, 원래 본인이 패배하는 계획은 원래 없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본인이 이기려고 했던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무대 뒤에서 언더테이커의 연승을 여기서 끝낼 것인가, 그 다음으로 이어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막 내부에서도 막 여러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오락가락 하면서 막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막 논의를 정신없이 하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내부에서 막 여러가지 논의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브록 레스너가 승자가 되면서 언더테이커가 결국 이제 연승이 이제 종료되고 말았는데, 레슬매니아 그 당시 당일 오후 1시에 빈스 맥맨이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가 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언더테이커 본인도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이제 의아스러워서 좀 황당했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언더테이커가 처음에 생각하기로는 나의 이 연승 기록은 계속 이어지다가 나중에 로만 레인즈가 깨면은 좋을 것 같다, 본인이 그렇게 원했었다라는 좀 생각을, 본인의 생각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이제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브록 레스너는 이미 가져갈 것을 다 가져간 정말 뭐 최고의 스타 아닙니까? 굳이 브록 레스너가 내 기록을 깰 필요가 있겠느냐. 언더테이커가 처음에는 빈스 맥맨의 그 결정에 좀 의심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따질 수도 있었는데, 언더테이커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그런 좋지 않은 선례, 이제 뒤에서 좀 힘이 있는 사람이 경기의 결과를 바꾸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사실 그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기 싫어서 내가 따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빈스 맥맨을 믿고 넘어갔다, 요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제 안 앤더슨의 팟캐스트 인터뷰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세미제인과 관련된 내용인데, 좀 세미제인과 과거에 좀 많이 부딪혔다라는 그런 사실을 고백했더랍니다. 이제 안 앤더슨 같은 경우는 WWE 시절 슈퍼스타들을 좀 관리하면서 이제 경기 제작에도 이제 참여하셨던 분인데, 세미제인과 같이 이제 많이 일을 했었나 봅니다. 세미제인에게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줬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세미제인이 좀 고집을 부리면서 좀 말을 안 듣는 그런 성향을 좀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상당히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다양한 뭐 예시를 들진 않았지만, 직접적으로 현장 안에서 부딪혔던 이제 고위 관계자분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세미제인이 그런 성향이구나, 저도 이 글을 보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자, 어쨌거나 세미제이는 이렇게 뭐 본인이 받아들이기 싫은 거는 철저하게 잔소리로 이렇게 뭐 벽을 쳤다고 하고, 이제 윗사람들의 그런 조언이나 충고를 좀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좀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안 앤더슨은 세미제인과 부딪혔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본인이 세미제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자기가 볼 때는 세미제인이 별로 좋게는 안 보인다. 현재 WWE가 상당히 더 이렇게 막 슈퍼스타들을 더 옥죄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세미제인이 과연 최근에 WWE 환경에서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 좀 의심이 된다, 걱정된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세미제인에 대한 최근에 논란이 좀 있었던 터라 세미제인이 과연 오랫동안 WWE 안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 좀 의심스러워지는 그런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은 드루 맥인타이어의 인터뷰 내용인데, 요 인터뷰 내용은 드루 맥인타이어가 상당히 좀 뭐 귀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추가적인 얘기는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넘겨드릴 테니까, 드루 맥인타이어가 나중에 관중들이 실제로 들어왔을 때 본인이 WWE 챔피언으로서 무대 위로 나가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여기에 대해서 드루 맥인타이어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 천천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넘어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 요거는 이제 릭플레이와 트리플 H에 관련된 그런 소식인데, 최근에 WWE가 릭플레이어와 관련된 그 다큐멘터리를 최근에 이제 또 내세워서 이거를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WWE 공식 유튜브에도 지금 관련된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여기서 트리플 H가 인터뷰한 내용이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릭플레이어가 이제 명예전당 헌액됐던 그 당시에 이거를 소개했던 사람이 트리플 H였습니다. 그 당시 명예전당 헌액식에서 있었던 웃지 못할 사연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걸 트리플 H가 직접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연설을 하는데 릭플레이어가 말을 그 연설문을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었다고 합니다. 말을 상당히 많이 하시다 보니까 사실 그 무대 뒤에 있었던 제작진들 그리고 빈스 맥맨이 좀 릭플레이어의 연설을 끊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뒤에서는 사실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다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가기 때문에 좀 한 사람한테 시간을 이렇게 막 몰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뭐 릭플레이어라고 이제 한들 인터뷰하는 이제 소감을 너무 오랫동안 말하게 할 수는 없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빈스 맥맨을 딱 봤더니 도대체 릭플레이어 언제까지 더 얘기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아직 80년대 얘기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화들짝 놀란 빈스 맥맨은 안되겠다, 도저히 안되겠다, 릭플레이어의 연설을 네가 끊어야겠다, 다시 무대로 돌아가서 릭플레이어에게 그만해달라,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말을 잘해라, 이렇게 빈스 맥맨이 권유를 했고, 사실 트리플 H는 이 릭플레이어라는 사람이 이제 본인의 우상이기도 하거니와 너무나도 이제 친한 분이지만 명예전당 헌액식이다 보니까 이거를 가서 릭플레이어한테 가서 그만하래요 하기가 좀 싫었는지 껄끄러웠나 봅니다. 그 얘기를 하기 싫어서 미치는 줄 알았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역시 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원분들이 와서 더 재촉을 하는 바람에 릭플레이어의 연설을 끊을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 그 일은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경험 중에 하나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허탈하게 웃는 모습이 있었는데 상당히 재밌는 일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자 소식은 여기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죠. 오늘 안녕히 계세요. 안녕.